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랑 정말 친한 친구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친구와 간단히 술 한잔 하고 있을 때 군대 휴가 나온 동생이 잠시 들렀다가 둘이 그렇게나 죽이 잘 맞더라고요. 둘이 친하게 지낸다 했을 땐 순수한 마음에 셋이 자주 놀러 다니면 되겠다 좋아했죠. 갑자기 둘이 사귄다 했을 땐 얼떨떨하며 연애인데 상관없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다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머리 한 대 강하게 맞은 기분이네요. 우리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성인 남녀 둘이 좋은 인연 이어가는 게 죄는 아니지만 친구의 과거를 아는 저로서는 솔직히 싫습니다. 대학 시절 남자와 동거했던 제 친구 아가를 2번 지웠어요. 친구라서 저 크게 말 못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했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지금껏 남자 문제 많았던 그 친구가 제 친척 동생과 결혼한대요. 친구였을 땐 이해됐던 모든 게 지금은 많은 생각이 들어요. 동생에게 슬쩍 제 친구가 뭐가 그리 좋으냐고 물어보니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좋답니다. 이야기 듣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말은 해줘야겠는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둘의 일인데 내가 나서도 되는 걸까? 내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 일로 사이가 안 좋아지겠지. 친구도 찔리는 게 있어서인지 매일 연락 옵니다. 제 동생 정말 사랑한대요. 외동에 외롭게 자란 저에게 제 친척 남동생은 정말 제 가족이에요. 제 친구도 친구로선 정말 최고인 친구인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어제 오후에 글을 올렸고 댓글들 보고 마음 먹고 저녁에 친구한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려 했는데 이야기하다 욱해서 제대로 싸웠습니다. 저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더군요. 저 앉기도 전에 제 친척 동생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대요. 그 말 듣고 제가 분명히 너 내 동생 만난다 했을 때 내가 안 된다 하지 않았냐? 네가 친구처럼 만나는 거라고 그랬지 않았냐? 라고 하니 처음엔 정말 편해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라더군요. 제가 솔직히 너 나한테 일부러 숨겼지. 저번에 내 동생 만나냐 했을 때 너 분명 잘 안 만난다고 연락도 잘 안 한다고 그리 말했지 않냐. 난 너희들 정말 가볍게 만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한다는 것도 내 동생한테 통보하듯 들었다. 내가 당황하니 내 동생도 놀래더라.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다고. 내 삶이 바빠 신경 안 쓰고 있다. 배신당한 기분이더라. 100번을 생각해도 네가 나한테 일부러 숨겼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라고 말하니 친구가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너한테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그땐 딱 그 마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너가 가볍게 만났을 땐 내 동생 백수였고 너가 사랑이 시작됐다는 그 마음 내 동생 취업하고 나서부터 아니냐.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내 동생 가지고 놀다 좋은데 취직하니 마음이 바뀐 거 아니냐 라고 하니 제가 자기들 연애에 대해 뭘 알고 이야기하냐고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야겠다고 결정한 거라 하더군요. 제가 내가 너 과거 다 아는데 내 동생과 정말 결혼할 거냐 하니 이해해 주래요. 제가 싫다 하니 제가 이기적이래요. 전 이해해 줄 줄 알았대요. 친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길래 동거, 바람, 클럽, 양다리 솔직히 너 남자 관계 지저분한 건 알아도 나한테는 잘했고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도 너 남자한테 개처럼 맞을 때 옆에서 말리다 나도 같이 맞았다. 솔직히 나도 너한테 섭섭한 거 많다.
나 아플 때 옆집 살던 너 남자친구 놀러 왔다고 나 아프다 해도 3일 넘게 오지도 않았을 때도 이해했다. 근데 내 가족은 안 된다. 내 동생은 안 된다. 라고 하니 제가 이기적이래요. 나 하나만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왜 이해를 못 해주냐라길래 나만 입 다물고 살면 뭐하냐고. 너 대학교 때 술 먹고 온 친구 붙잡고 울면서 애 지운 거 말한 거 들은 게 몇 명인데 평생 속일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리고 나 혼자 답이 안 나와서 인터넷에 글 올려봤다. 사람들 반응 보니 나 혼자 눈 감고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 미친년이래요. 뭐하러 글 올리냐고. 자기 그렇게 욕먹이고 싶냐고. 자기 사진하고 이름 다 까발리지 왜 안 올렸냐 그러길래 제가 익명으로 올린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우리 친척들 한 명 한 명 부여잡고 상담하고 싶은 거 참고 너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내 동생 놔주라니 싫대요. 그럼 내 동생한테 솔직히 말해라 했더니 싫대요. 그럼 내가 말하겠다니 안 된대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니까 모른 척 해달립니다. 자기가 잘할 테니 제발 모른 척 해달립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입장 좀 생각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자기는 그럼 어릴 때 지은 죄 때문에 평생 속죄하며 수녀처럼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하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너가 행복하길 바랬다. 하지만 내 동생은 안 된다니 이기적이래요. 계속 저한테 이기적이래요. 그럼 나는 평생 친척들 눈치 보며 언제 들킬까 무서워하며 내 동생한테 죄 지은 기분으로 살아야 하냐니 같이 안고 가재요. 싫다 했습니다. 계속 끝없이 같은 말만 서로 했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너가 직접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과거는 너가 이쁘고 아름답게 포장해도 상관없지만 아이를 지운 건 거짓없이 말하라고. 너가 말 안 하면 내가 말하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화도 내고 울기도 하며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지만 슬프네요. 싸우다 보니 난 이 친구랑은 이제 예전 사이로는 못 돌아가겠구나 싶어서 엄청 울었습니다. 아직 내 동생과 어떻게 되었는진 모르겠어요. 저녁에 동생한테 모른 척 연락해 보려고요. 두 번째 추가. 말씀 주신 대로 오늘 핸드폰 통화 녹음했습니다. 녹음 내용에 아가 지웠다는 내용 포함되어 있고 동거 이야기는 없지만 과거 남친한테 왜 손찌검을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녹음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최악일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요. 제발 녹음까지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네요. 이 글 친구가 볼 겁니다. 녹음 후 전화 와서 소리 지르더군요. 설마 이게 자기 이야기냐고. 맞다 하니 소리 지르면서 욕하네요. 저 독하다고요. 그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제 동생 지켜주려고요. 마음 다 잡았습니다. 뒷이야기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쓰려 했는데 제대로 욕하던 그 친구 때문에 화나서요. 정말 사랑했던 모든 걸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친구인데 콩깍지 벗고 보니 오늘까지 행동들 장난 아니네요. 절 친구로 생각했는지도 의심스럽네요. 곧 또 찾아뵐게요. 세 번째 추가. 어제 동생과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두리둥실했던 제가 이렇게 결단력을 가지게 된 건 많은 분들의 조언 때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친구는 끼리끼리라는데 저도 그 친구처럼 그런 애가 아니냐는 말이 많아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땐 정말 끼리끼리였네요. 중학교 졸업 후 아버지 이직으로 시골 촌년이었던 제가 대도시로 오게 됐을 때 전학간 고등학교는 개학한 지 한 달이 지나 이미 무리가 완성되어 있어 외톨이처럼 지내다
그 친구와 또 다른 한 명의 친구와 친해지게 됐어요. 우리는 반에서 존재감 없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애들이었고, 많은 친구 없이 고등학교는 저랑 그 친구, 또 다른 친구 셋이 어울려 지내다 졸업했네요. 졸업 후 저와 그 친구는 운 좋게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진학했고, 다른 친구는 저희 둘보다 좋은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둘밖에 없었고, 대학까지 같이 오니 저 혼자 좋아라 했죠. 그 친구가 변한 건 대학 진학 후부터였어요. 억압되고 한정된 삶을 살던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자유에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고, 학점 관리도 않고 강의를 빠지는 횟수도 많아지니 저 혼자 아웃사이더처럼 학교 생활하다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친해졌어요. 그 친구는 이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무리 애들과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고, 저와 무리가 달라지게 됐네요. 친구의 문란한 생활을 알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라는 사람보다 자기와 어울리는 그 친구들의 말을 더 듣고 믿는 게 보여서 입을 닫게 되더군요. 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그래도 그 친구가 그립고 좋아서 그 친구 옆집으로 방을 구했고, 그때부턴 자주 어울리고 그랬네요. 저는 여전히 꾸밀 줄 모르는 수수한 친구였고, 친구의 표정이나 말투가 그런 저를 왠지 무시하는 것이 보였지만 외면했네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 친구 바람피다 걸려 맞았었고, 친구 전화 받고 달려간 저도 말리다가 같이 맞았고, 그 친구는 그 바람핀 남자와 동거하다 2번 아이를 지운 거예요. 그렇게 졸업했고 그 친구와는 졸업하고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교류가 많지는 않았네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오래 연애하다 결혼했고 행복했어요. 1년 2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 후 제 생일날 출장 간 남편이 제 생일이 뭐라고 무리해서 내려오다 큰 사고로 제 생일날 제 남편 떠나보냈고, 그 충격으로 뱃속 제 아이 보듬지 못하고 아빠 따라 먼저 떠나보냈네요. 장례식 때 남편 없앤 년이라고 시어머니 손에 머리채 잡혀 질질 끌려다니다 그렇게 어머님과도 영 끊었네요.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제 동생이었네요. 마음 여린 내 남동생, 사람 같지도 않은 제 몰골을 보고 그렇게 서럽게 울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1년 동안 집에서 죄인처럼 누워 살다 세상 밖으로 나오니 사람이 그리워서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보다 다시 연락하고 친해진 게 그 친구였고, 과거 이야기하며 그렇게 시간 지나니 예전과 지금의 마음이 고마워서 정말 좋아했고 그 친구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과의 일이 일어났네요. 동생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친구한테 미운 소리 듣는 게 무서워서 입을 닫았고, 결혼한다 하는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제가 그 친구는 미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섭지 않네요. 제가 잘못한 것도 무서운 것도 꿀릴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친구를 사랑했지만 제 동생이 더 소중하고, 상황이 격해지니 저에게 몹쓸 말하는 그 친구가 밉더군요. 그 친구와 만나서 제 동생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 친구가 저한테 정말 심한, 너무 심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불행하니 자기도 불행해지는 걸 바라냐는 말과, 저도 아기 그렇게 떠나보냈으면 자기와 똑같은 거 아니냐는 말 등 제가 정말 듣기 힘든 그런 말을 많이 했네요. 정말 왜 그때 녹음을 안 했을까요? 못한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격하게 싸울 줄 몰랐고 싸우는 정신에 녹음이란 건 생각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제일 충격이었던 기억에 박힌 말이
친구야, 나 너 진짜 사랑하는데 이해해달라 하니 성기 까라네요. 사랑 같은 소리 하냐고. 제가 그냥 이기적이고 나쁜 년이고 친구 버린 년이라네요. 저 이기적인 거 맞아요. 하지만 가족이 몇 없는 저희 집안, 저 때문에 가족들 많이 아팠고, 전 제 동생은 이쁘고 착한 아내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며, 제 동생 닮은 자식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과거가 어둡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친구가 내 동생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내 동생이 이해한다면 제가 책임지고 동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친구의 행동, 말투, 인격을 적나라하게 느끼고 나니 절대 제 동생과 결혼시킬 수 없다 느꼈네요. 짧게 이야기하려 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어제 동생과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동생에게 퇴근 후 술 한잔 하자니 신나서 나오더군요. 아직 아무 말도 못 들은 건지 해맑게 웃는데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만나자마자 엄청 울었네요. 동생이 당황해 무슨 일이냐고 난리고 사람 많은 곳에서 눈물 콧물 쏟는 저 때문에 술집 문턱도 못 밟고 동생 차로 이동했네요. 좀 진정되고 동생한테 누나는 가족들 마음에 대못 박은 못된 년이고 내 부모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나쁜 년이다. 너가 원한다면 누나가 너 대신 짊어지고 갈게. 누나가 나쁜 사람이 되어줄게. 이러니 무슨 일이냐 그러더군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랑 결혼한다는 내 친구 과거가 안 좋다니까 자기도 듣긴 들었다 하는데 사귀는 초반에 제 남동생한테 자기는 어릴 때 이뻐서 인기가 많아 남자 많이 만나봤다면서 장난식으로 이야기했다네요. 그땐 그 말 듣고 곽원이 그럴 수도 있지란 생각과 당당해서 매력있다 느꼈고 그리 말했지만 값싸 보이는 행동도 없고 오히려 순수하고 너무 착해서 장난이라 생각했답니다. 제가 아니야 이러면서 통화 녹음 내용 들려줬습니다. 그 내용 듣는 내 동생 믿지 못하겠대요. 이게 뭐냐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네요. 그리고 다 이야기해줬습니다. 누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나는 너한테 거짓말 못하겠고 내 동생 불행해지는 것도 못 보겠다. 내 동생이 나처럼 결혼 후 어떤 이유에서든 이별로 인해 상처받는 게 싫다. 누나 친구 남자 관계 복잡했다. 노는 것 좋아했고 남자 좋아했고 많은 남자와 만남을 가졌다. 노는 남자와 즉흥적으로 잠자리도 가졌고 바람도 폈다. 여러 명의 남자와 사귀는 걸 자랑으로 생각했고 바람피다 걸려서 남자한테 많이 손찌검도 당했다. 남자와 동거하다 아이도 2번 지웠다. 내 동생이 이런 사실 하나 모르고 속는 결혼하기 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약한 내 동생은 고개 숙이고 말없이 듣다 정말이냐 그러더군요. 맞다 그랬습니다. 자긴 어떻게 해야 하냐길래 너 마음 가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믿지 못하겠다길래 미안하다 했습니다. 자기 담배 한 대 펴야겠다면서 미안하다 그러네요. 무슨 촉을 느꼈는지 그 친구는 계속 동생 폰에 전화하고 제 동생은 폰을 끄고 자기가 제 친구랑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했던 이유는 평생 공부만 했던 재미없는 자기한테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웃어주는 모습이 이뻤대요. 그 친구 나이가 더 많다 보니 의지되고 성숙한 어른스러움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제 친구여서였답니다. 상처 많은 저를 위해 자기가 제 친구랑 결혼하면 평생 친구처럼 가족처럼 셋이 의지하며 살려 했답니다. 만약 제 친구가 과거는 좋지 않지만 마음이 이뻤다면 자기도 크게 고민했을 거라네요.
녹음되어 있는 그 안의 여자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착하던 여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제 친구한테 너무 실망했답니다.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네요. 직접 이야기도 듣고 싶대요. 저 집 앞에 내려주고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는 바보가 아니랍니다. 자기도 충분히 나쁜 놈 될 수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거라네요. 어제 새벽에 그 친구한테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절 저주할 거고 자기 이렇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 줄 아냐 그러네요. 연락 받지 않고 멍하니 있으니 동생한테 연락 오더군요. 정리했다고요. 그 연락 받고 멍하니 잠 한숨 못 자고 누워있다 글 올려요. 제가 바보인 게 맞아요. 사람 온기가 필요해 똥을 된장으로 봤네요. 철이 없어 어릴 때 정을 저 혼자 착각해서 호구처럼 끌려다녔고 용기가 없어 처음부터 끊지 못해 제 동생에게 상처 주었네요. 멍하니 밤새 제 지난 과거 되짚으며 바보 같은 저 자책했네요. 제 옆에 없는 남편도 보고 싶고 우리 아가도 보고 싶고 너무 우울하네요. 오늘 하루 푹 쉬고 내일부터 훌훌 털어버릴게요. 내일 제 동생 만나서 술 한잔 거하게 마시려고요. 대학교 막년에는 안 가려고요. 어차피 애들 사이에서 제 남편 보내고 학교 최대 가십거리가 저거든요. 대학교 때 친했던 애들만 따로 만나려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쓴소리 해주신 분들, 조언해주시는 분들, 위로해주시는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전 다시 다 잊고 열심히 살려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어이가 없고 헛웃음만 나오네요. 얘기하다 유전자 검사하자까지 나왔네요. 누가 봐도 빼박인데 말이죠. 결혼 2년차 남편이 4살 연상인 부부예요. 사건의 발단은 수제비 때문이었어요. 월 초가 월급날이라 그 전달 말이면 쪼들려요. 주말에는 한 그릇 요리로 편하게 먹어요. 주말에 거하게 먹으면 둘 다 속이 불편해서 소화제 먹어요. 그리고 저도 쉬고 싶으니까요. 고기는 되도록 평일에 먹고요. 냉장고에 고기가 있었지만 평일에 먹으려고 안 꺼냈습니다. 평일엔 일해야 하니 든든히 먹고 출근시키고 싶어서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라 돈이 딸려서 수제비 한다고 말은 못하고 수제비 먹자 했더니 밥 없어 하길래 수제비 먹고 국물에 밥 말아 먹어 했죠. 그 전날에도 수제비 먹자고 물어보니 알았다고 했고 당일 아침에도 물어봤더니 별말 없어서 잠자고 일어나서 단 한 번도 앉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라 맛없으면 안 먹어서 육수 내고 반죽하고 완성해서 밥상 차리니 안 먹는다고 치킨 시키라며 치킨 전단지 던지네요. 시켜 먹고 싶으면 자기가 시켜 먹으랬더니 열받는지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아이 밥 먹이던 중이라 밥 먹이고 있는데 들어와서는 밥 다시 차려. 딱 이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랬어요. 지금 할 거 쌓였으니까 먹고 싶으면 기다리라고. 내가 어떻게 밥상을 2번 차리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 무시하냐며 이것저것 던지고 아기 장난감은 여기저기 다 날아다니고 발에 걸리적거리는 건 다 쳐버리고 밥하지 말라며 설거지하던 중에 밥솥을 싱크대에 던져서 밥솥은 물에 다 빠져버리고 어떻게 던진 건지 수도꼭지도 박살이 났어요. 아기가 옆에 갔는데 저리로 꺼지라면서 애한테 화내서 아이는 겁에 질려 우는데도 달래지도 않아서 제가 달랬어요. 이런 일 있을 때면 그 뒤 상황은
항상 폭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담배 피러 나갔을 때 덜덜 떨며 경찰에 신고하고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문을 부시려는지 문을 발로 차고 소화기로 치고 난리가 났었네요. 경찰이 와서 진압을 하고 남편은 경찰 앞에서 울더라고요. 자기가 억울하다며 크리스마스에도 일했고 젖은 속옷 입고 출근했다면서요. 그건 크리스마스에 밖에 안 나가고 휴일이면 평소처럼 하루 종일 핸드폰 만지며 놀고 아이와 저는 나몰라라 합니다. 아이가 다가가면 게임 중인데 방해했다며 화내고 욕하고 손찌검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쉴까? 라며 물어보길래 일 나가라 했습니다. 젖은 속옷은 집 자체가 결로가 많고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집이 꿉꿉해요. 제습기를 틀어도 안 마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많은 다툼으로 빨래 한 번 미룬 적 없고 하루에 세탁기, 빨래 종류별로 2번, 3번 나눠 돌리고 정말 날씨 안 좋거나 앞에 널어둔 빨래들이 전혀 마를 것 같지 않을 때만 양해 구하고 이틀에 한 번 돌렸어요. 원래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든데도 아침 먹고 일해야 한다는 남편 때문에 일주일에 반 넘게 아침밥 차리고 꼬박꼬박 그릇에 다 담아 차리고 제 입맛 포기하며 남편 입맛 맞춰줬어요. 아침밥 차리면 남편 밥 먹는 동안 남편이 악성 곱슬이라 남편 뒷머리 매직기로 펴줍니다. 양말, 속옷부터 나갈 옷까지 챙겨주고 챙겨야 할 거 챙겨주고 나가는 것까지 인사하고 아이한테도 인사시키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밀가루 들어간 치킨, 짜장면 환장합니다. 치킨은 일주일에 3번은 먹어요. 그런데 밀가루라 싫다는 말이 되나요? 남편과 격리시키고 경찰차 타고 경찰서에 있는데 시모 전화 와서는 밥 한 번 더 차리지 왜 이런 일을 만드냐며 동네 창피하다고 경찰에 아무 일 아니라고 말 잘하라며 이 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데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고 친정에 있겠다 했더니 너희 엄마 아빠가 오라더냐? 너 친정 자주 가는 버릇 그거 아주 혼나야겠다. 니네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치던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극단적인 선택하라면 하고 맞으라면 맞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네가 편하다고 몇 번을 말하니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자기 새끼까지 손찌검하는데 못 참겠다. 애기 날아갈 정도로 그런 짓 하고 퇴근하고 와서 애랑 눈 한 번 안 마주쳐주고 밥 먹고 들어 누워서 게임하다가 자는 사람이다. 어머님 손주가 어머님 아들이랑 똑같았으면 좋겠냐고 자기 마누라랑 아기 손찌검하면 좋으시겠어요? 했더니 자기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 지금 말 잘하라며 지 새끼라면 꼼짝을 못하는 애한테 무슨 말이냐네요. 그리고 결혼 전에 시어머님이 불러서 갔어요. 자기 아들 성질 더러운데 잘 참고 살 수 있겠냐고. 그땐 그때 보여준 게 좋아서 살 수 있다 했죠. 결혼하고 나니 자기 자식, 임신한 아내 배 치고 목 조르고 머리채 잡아 나뒹굴게 하고 아이 태어나니 아이마저 날아가도록 손찌검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매번 남편과의 싸움에 시어머님이 껴들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어요. 시모는 제 편 드는 척 하지만 무조건 자기 아들 편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효자가 됐어요. 그동안 자기가 못되게 군 게 있어서 자기 엄마 짠하다면서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요? 딸이 멀리 시집와 1년에 많으면 4번 보고 손주도 4번 보는데요. 그에 반면 시댁은 일주일에 5번 봅니다. 시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해서 아기를 오전에만 거기 맡기거든요. 그리고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친정에 가도 편히 쉬지 못해요. 산후조리하러 갔었는데 시모 남편이 친정으로 올라와서 집으로 불려갔어요. 친정만 가면 남편 때문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항상 남편한테 불려옵니다. 저번에는 친정 왔는데 시부모한테 전화 안 했다고. 장인 장모 앞에서 너 가만 안 두고 장인 장모 평생 후회하게 만든다고도 했네요. 그리고 시댁은 이혼하셨고 아버님은 재혼하셔서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님은 무슨 일이건 사사건건 아버님한테 전화하고 제 앞에서 시아버님 욕하더니 아버님한테는 제가 욕했다 말 바꾸십니다. 시아버님 만나고 왔는데 연락 안 했다고 화내고 돌잔치하고 들어온 축의금 총 얼마 들어왔는지 말 안 해서 화내고 돌잔치 전에 100만 원 주더니 손주 돌잔치 축의금 100만 원 가져가셨습니다. 툭하면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니네 오빠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인데 빚도 많고 신용불량자라 카드 하나 자기 이름으로 못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체크카드 2개 만들어주고 그냥 매사에 투덜투덜 불만이 많아요. 음식점에 가면 불판 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이 약하다느니 종업원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느니 사람이 숨만 쉬어도 투덜투덜입니다. 대꾸할 때까지 똑같은 말 하고요. 도련님 생일날 같이 식사했는데 도련님 여자친구 사진 보더니 업소녀 같다며 얘 일 나가는 애 아니냐며 이런 싼 애 만나지 말라 하고 사사건건 트집에 사람 피말립니다. 가까이 살아 일주일에 5번 보는데도 주말에 안부 전화하고 얼굴 보길 바라며 핸드폰 충전기에 건전지도 사오라는 잡다한 심부름까지 다 해주길 바랍니다.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다다다 쏘아 붙여요. 미신을 잘 믿어서 도 닦는 사람한테 미쳐서 지금 돈도 안 되고 고생만 하는 직장에서 대우받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삼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만 박혀있네요. 남편 말만 믿고 등신같이 버려버린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후회됩니다. 그동안 남편한테 쌓인 게 많았었는데 말해도 들어먹질 않고 노력해도 통하질 않으니 포기하고 살았어요. 비위가 약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 바닥 청소만 해달랬더니 2달에 한 번 합니다. 결국 헛구역질하고 코마가 가며 제가 다 했습니다. 아이랑 놀아달라 했더니 지금 놀아줘야 기억도 못하고 놀아줄 필요도 없고 자기는 언제 쉬냐며 투덜투덜 거립니다. 아이랑 나가서 바람도 쐬자 했더니 또 언제 쉬냐며 투덜투덜. 아이가 말이 조금 늦어서 게임 그만하고 아이랑 노는 시간을 갖자 했더니 때 되면 다 한다며 투덜투덜. 1년에 한 번이라도 나 혼자 나가서 30분이라도 바람 쐬고 싶다 했더니 지금은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하다며 자기는 언제 쉬냐며 투덜투덜. 자기 말이 법이고 나라예요.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되고. 너는 이 집안에 시집 왔으니 넌 이 집 사람이고 자기 아내, 아기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며 제가 의견을 꺼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시합니다. 왜냐? 넌 시집을 왔으니까 마인드로요. 자기 엄마가 나에게 신경 쓴 건 친딸 같아서 베푼 고운 마음씨 내가 부담스럽다 했더니 나는 못된 년, 나는 이 집안에 들어온 새로운 가족이고 시모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면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 사이가 좋을 때면 친딸, 다투면 서로 중간 지점에서 말을 맞춰야 한다 생각하는데 내 말이 맞으니 네가 우리 집안의 룰을 따라라. 그래야 집이 평온하다. 남편과 시모의 생각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 이젠 지겹고 꼴도 보기 싫어요.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
나 혼자 집 앞 1분 거리 커피숍 다녀오고 싶다 했더니 애 못 본다 데려가라 하고 애 조금 더 크면 나가라더니 돌 돼서 다시 말하니 더 크면 나가라 하고 돌 지나서 아이가 말귀를 조금은 알아들어서 나갔다 오겠다 하니 더 크면 나가라 하고 이젠 유치원 가면 나가랍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쉬냐? 애가 예민해서 잘 때도 옆에서 토닥거려야 하고 나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다 일하는 건데 나는 언제 쉬고 한 번쯤은 내가 쉬어야 당신한테도 아이한테도 더 집중하지 않겠어? 했더니 넌 엄마잖아 이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분노 조절 장애 갖고 있고 사람이 맞아서 세상을 떠나거나 성에 관련된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고 동물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다쳤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엄청 웃기다고 박장대소하고 웃습니다. 사이코패스 같아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얼마 전 키즈 카페를 갔었는데 아이가 남자들만 보면 헤헤거리며 졸졸 쫓아다닙니다. 물건 이것저것 주고 웃어주며 모르는 아기 아빠들한테 가서 자기한테 신경 좀 써달라는 얼굴로 활짝 웃는데 그때 마음이 찢어져 눈물 참느라 힘들었어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무덤덤합니다. 자기도 힘들다고 나 먼저 살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 말종 쓰레기지만 아이 때문에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일 안 터지게 참고 살았는데 어디 가서 눈물 안 흘리시는 우리 아빠. 아빠가 우셨답니다. 이젠 부모님 눈물 나게 하고는 못 살겠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하잡니다. 자기 핏줄 아니면 자기가 키울 필요 없고 자기 인생 아깝다면서요. 밖에 나가면 그 누가 봐도 전부 아빠 닮았다고 하는데도요. 기가 찼고 할 말이 없어서 하자고 했습니다. 친자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기가 키운다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과 이혼할 건데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